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우리의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 034020이고요. 한 이틀 정도 영상을 조금 쉬었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기분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이슈 먼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돼 가지고 이제 MOU 내달 본계약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간에 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확히 1.9% 정도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열교환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라고 하면서 가시적인 두산중공업의 이런 액션이나 행동이 조금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에 이제 이거래일 동안 해가지고 대차장고가 계속해서 좀 늘고 있거든요. 대차 체결 이제 상위 종목으로 올라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런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이제 무거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내일이면 이제 우리가 유상증자에 청약을 했었던 신주권이 들어와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럼 물량 부담이 있는 날에 대차가 좀 늘어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없어요.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추세 자체는 제가 요 날부터 시작을 해서 수급의 이상함을 느낀 날이 제가 요 날이었죠. 언제였죠? 제가 펜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 뚫어줄 때 수급의 이상함을 느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통정거래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브리핑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딱 그 주가 한번 땡기고 나서 바로 연기금도 외국인들도 입을 맞췄듯이 이렇게 주가를 빼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제 물량이 나와주는 24일에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인지 아니면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슬슬 판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거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관련된 이슈 나와줬다라고 해서 바로 추격 매수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수급 포지션을 봐도 가시적인 액션이 들어와 주지는 않았어요. 3거래 외인들 매수 좀 들어와 주고 연기금 살짝 들어와 줬다 라고 해서 이거 보고 외국인들 다시 물량 들어와 주네 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트릭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이들의 물량을 찐 계좌로 모았든 가짜 계좌로 모아왔든 상당히 바닥 구간에서 벌써 많이 모아와줬어요. 모아가지고 물량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정이 좀 나와주는 부분에서 물량이 좀 들어와준다라고 해도 이들의 보유 비율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수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좀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물량 처리를 한다라는 부분이 이걸 주가를 상방으로 땡겨가지고 물량 처리를 할지 아니면 주가를 하방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물량을 받고 올리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포지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는 관망을 하고 방향성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명확한 방향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주포든가 신이든가 사기꾼이든가 세 개 종류 중 하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런 부분 좀 한번 체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봅시다. 예. 이게 이제 정확히 올바른 예시는 아니에요. 네, 올바른 예시는 아닌데 제일 최근 들어와줬었던 종목 중에서 그 케이스가 하나가 있거든요. 신주권이랑은 상관은 없지만 보유예수 물량이랑은 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보유예수 물량이라는 게 뭐냐면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고바이오랩이
보호 예수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유통 물량 대비해서 한 30% 정도가 나와줬어요. 근데 그 물량이 풀리는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이었어요. 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물량 출하되면 나락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상당히 이제 많았었는데 사실 그런 물량이 나와준다라는 우려감이 있다 한들 개파락이 나와주고 지지 구간을 깨트린 다음에 주가를 땡겼어요. 주가를 상방으로 땡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부터 보호 예수 물량이 나와줬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기법에서 나와주는 물량일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을 주가를 땡기면서 팔아먹는다라는 거죠. 어저께 급등이 나와줄 때 엄청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많잖아요. 물량 자체가 많으면 무조건 하방으로 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량을 처리를 또 해주기 위해서는 시장에 많은 관심도와 이목을 끌어야 됩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터뜨려 주면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 방향성 자체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그런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 처리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래가 터져 줘야지만 그 물량 처리가 가능해요. 네, 거래 없이 그 많은 물량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 네, 주포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나와줄 물량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를 의도적으로 뭔가 이슈와 호재를 띄워가지고 터트려서 장대 양봉을 만들든가 아니면 거래를 계속해서 터트려서 차트를 예쁘게 만들든가 그래요. 근데 차트를 예쁘게 만들고 거래를 터트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거래가 없어도 이랬었던 종목이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거래되고 막 1조 원 이상 터져주면서 이렇게 움직여줬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물량 오늘 거래량 봐라. 오늘 거래량만 해도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이 터졌냐. 수천만 주가 거래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줄 수 있을 만한 물량이 요 정도 거래 한두 번 더 터져줘도 물량 처리 다 이렇게 희석시킬 수 있는 거다. 뭐가 문제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터뜨리는 거예요. 물량 처리를 하기 위해서 거래를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또 그걸 상방으로 배팅해서 산다라는 것도 하나의 그러면 복불복 배팅을 하는 거고, 이거 하방으로 거래량 터진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 100% 확실하면 안 돼요. 시장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대 방향성으로 갑니다. 내려갈 것 같죠? 물량 풀린다고 막 내려갈 것 같지? 그러면 막 개팍 나와서 그 음봉 나와주고 아래 거를 쫙 달리고 그러면서 거래가 막 터져지면서 외인들 프로그램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거의 바닥일 것 같죠? 거기서 물량이 다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결국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대응의 영역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포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된 이슈 자체를 터뜨리는 것도 계약일자가 이 되게 의도적인 뉴스예요. 오늘 이거 진짜 의도적인 뉴스예요. 제가 웬만하면 뉴스를 노출시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언급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잘 안 드리는데 되게 웃긴 게 두산중공업은요 명확하게 아닙니다. 100% 확신하면 또 이게 또 유튜브 상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거 명확한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거 좀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요 날이었어요. 주주배정 유증 나오고 나서 신기하게도 주주배정 유증 나와가지고 시간에 한가가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아침에 기관들 리포트 쫙 냈습니다. 기관들 리포트 어떤 식으로 내냐면 두산중공업의 불확실성 제거,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채무 부담의 완화, 그리고 사업성 자체가 다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서 개파락 나와주고 매수세 쏠면서 쫙 주가 땡겼다라는 거지. 그리고 두산 퓨어셀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퓨어셀도 완전 개파락 나와가지고 시간에 박살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상한가 갔어요. 두산 퓨어셀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기합니다. 이날이었어요. 이날 9월 7일날 아침에 뉴스로 도배시켰어요. 아주 모든 시장 투자자들 다 보라는 식으로 뉴스를 아침에 리포트하고 뉴스하고 이거저거 다 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땡겨주고 지켜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 물량 풀리는 날인데 왜 의도적으로 두산 인프라코 관련된 이슈가 지금 또 나오냐 이거죠.
거기 때문에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애들이 당연히 뭐 이제 언론사든 뭐 뉴스든 이런 부분에 연관되어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잖아요, 사실. 사실 조금 높잖아요. 100% 확신할 수는 없고 높잖아요. 근데 명확 재미있잖아요. 왜 악재가 나와주고 나서 꼭 기관들 리포트 낸다니까요. 리포트 내요. 이게 주가 방어성 리포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죠, 이날은. 근데 이날은 이제 물량 풀리기 전에 두인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뉴스가 나와줬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뭐 3조한 자구안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돼가지고 뭐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물량 처리가 되고 어떻게 움직이냐는 조금 더 봐야 돼요. 예, 조금 더 보고 방향성 체크하고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럼 물량 처리가 좀 엔간치 됐다 싶으면 뭐 그때 움직여도 되는 거고, 물량 처리가 안 되면 주구장창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 거래를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줘야지 그런 물량이 나와줄 거야. 아니면 주구장창 계단식으로 이렇게 주구장 이렇게 이러면서 계단식으로 스금스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빠지면서 물량 처리 이렇게 막 하든가. 이거 만약에 거래를 상방으로 터뜨려줘서 물량 처리 한다라고 하면 땡큐 베스트예요 이게. 근데 하방으로 내려 꽂든가 개파락 시원하게 나와서 여기서 막 거래 서주면 좋죠. 그게 훨씬 더 낫고. 근데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 중 하나가 요런 슬슬 이렇게 거의 뭐 희망 고문 주면서 좋은 호재 뉴스 계속 띄면서 슬슬 빼뜨리는 게, 이게 심리적으로 여러분 소위 표현해서 암 걸립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그 희망 고문을 당하면 매도를 못해요. 매도를 못해요.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5%였었던 게 마이너스 7%가 되고, 마이너스 7%였었던 게 마이너스 8%가 되고,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10%가 되고, 마이너스 11%가 되고, 그러면 1%씩 0.5%씩 마이너스 2%씩 빠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실 구간이 마이너스 10% 정도 돼요. 갑자기. 눈 떠보니까 마이너스 10%야. 슬금슬금 빠지던 게.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손절을 못하고 계속 가져가게 되는데, 슬금슬금 또 호재 뉴스 계속 띄우면서 뭐 주가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빼게 되면 팔지는 못하고, 호재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올라가지는 않고, 물량은 계속 나오는데 내 계좌는 살짝 조금씩 빠지고, 그러면 그게 희망 고문이라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가지 방향성 정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두인 관련된 이슈 나와줬다라고 해서 혹하지 마세요. 네. 아셨죠? 혹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내일은 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두산중공 영상 올려드렸고요. 네,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영상을 항상 마지막에 찍는데 근래 들어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정말 목 상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떻게 영상 도움 좀 되셨나요, 여러분? 저희 잘 아시겠지만 저희 허브경제TV에서 올려드리는 영상은 퀄리티가 있는 영상만 올려드립니다. 영상 하나하나 아무런 의미부여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봐드리고 배우고 이해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주식 라이프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잖아. 어렵게 표현 안 하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 유튜브도 좀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듣다가 안 듣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만큼 좀 저야 뭐 이해는 하는데 어렵게 설명을 하려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좋은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맹신적인 그리고 결과론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영상이고요. 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허브경제TV 네이버에 허브경제TV 쳐보시면 저희 홈페이지도 오실 수 있는 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연말 이벤트 좀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시고 계신데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매일매일 저희가 무료 추천 정보도 좀 챙겨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면 혜택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사칭 채널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극성입니다. 극성. 저희가 허브 산타가 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벤트도 좀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내년 1년에 가입비가 지금 100만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퀄리티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100만원이 대신도 퀄리티가 좋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종목 성장도 상당히 노력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정도 리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처럼만 페이스 유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